안녕하세요. 저는 위스콘신 대학의 박재환 교수입니다. 27년 동안 위스콘신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가장 앞장서서 지지했던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동안 조용하더니 최근 들어서 녹조 이외에 큰빛 이끼벌레가 서식한다는 보도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그 광우병 그 촛불 집회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이 광우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0년 세계 소 광우병 발생 건수가 한 건이었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 소 광우병 발생 건수는 사실 한 건도 없었고요. 2010년에 세계 인간 광우병 사망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 숫자가 200명이 안 되니까 그 서울시에서 교통사고로 1년에 죽는 사망자와 비슷한 숫자가 이 광우병으로 해서 지금까지 죽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소비되는 30개월 이상 되는 소가 600만 마리 이상이 되는데 한국에서 광우병 그 촛불 집회 시위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개월 이상 되는 소를 한국에서 수입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또 한국인은 유전자상 또 광우병에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든지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선동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큰빛 이끼벌레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하게 생겼지요. 또한 그 미국 광우병을 야기시킨다는 그 소는 이 반미주의자들이 앞장섰고 중국 세력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는데 사실 이 큰빛 이끼벌레는 이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미시시피 강의 동쪽에서 서식하던 것인데 30년 사이에 텍사스, 오레곤, 워싱턴, 캐나다, 심지어 유럽으로 넘어갔고 또 일본과 한국에서도 그 서식한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미국 미시시피강 동쪽입니다. 큰빛 이끼벌레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속에 사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굉장히 못생겼지만 하나의 작은 동물이고 5억 년 전에 캄브리아 시대에서부터 생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인간에게 해를 끼쳤더라면 인간이 살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 종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5억 년이나 된 그런 역사가 깊은 동물이고 개체 하나는 3mm 정도인데 이것이 뭉쳐가지고 30cm, 60cm, 심지어 2m까지 성장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와 뿌리, 수생식물, 돌 등의 표면에서 서식을 하고 이것이 더 커지거나 또 유속이 빨라지거나 이렇게 되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왕관처럼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개체인데 이 왕관 모양의 그 촉수관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물을 흡수를 하는데 물을 흡수하면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먹이로 하고 유기물이 제거된 물만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과후 유기물 흡수하고 물은 배출하기 때문에 수질 정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야기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 캐나다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영양소가 많고 수온이 20도 이상인 수역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도 미만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수온이 올라가서 이상하게 자란 것이고, 성장 조건은요, 양지 바르고 경사가 완만한 호안이나 농약이 흘러들어오는 호수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서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 댐 건설하고 뭐 보 건설했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는 그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고, 또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서식하는 지역은 좋은 수질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런 문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미주리에 있는 그 보전국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이 못생긴 큰빛 이끼벌레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끔 부작용이 뭐냐 하면 취수관이나 이런 하수관 같은 데에 끼어가지고 막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살몬이나 그와 비슷한 종의 그 기생충 같이 서식을 해가지고서 그 간 질환을 야기시킨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된 원본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그 보를 건설을 하면 홍수 피해가 적어진다라는 그 위키피디아 거를 인용을 했더니 그 모 국회의원하고 모 교수가 있다가 그 사전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이것이 먹이로 쓰인다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곤충의 먹이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수질인 경우에만 이것이 서식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4대강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도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저는 사실 4대강 하기 전에 낙동강, 영산강을 가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환경단체가 전혀 관심이 없다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4대강 사업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막 건수를 찾다가 이게 나오니까 야, 이거 건수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 공지천이라는 거는 상수원 상류인 북한강 수기에 의암하고 연결된 천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4대강하고 관계없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도 그 검출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하천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하천변에 바로 이런 농지가 있는 경우는 후진국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이런 데에 비료 뿌리고 농약을 뿌리면 이런 것 때문에 하천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졌었고요. 이 부산 강서구는 이 비닐하우스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홍수만 되면 잠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있던 농약이라든지 그 뭐 유기물,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BOD나 COD를 야기시키는 그런 오염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퇴비는 화학비료보다 총 질소가 뭐 한 1.7배 낮지만 BOD는 굉장히 높고 COD도 높고 총인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10년 전서부터 계속 이거 때문에 하천 제방 내에서 농사를 금지하도록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4대강 사업을 하자마자 스님서부터 수녀님서부터 신부님서부터 목사님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드물머리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4대강 사업하기 이전에 이 비닐하우스를 보십시오. 이게 드물머리였어요. 여기가 드물머리 있죠. 그러니까 홍수만 나면 여기가 침수가 되는데, 이 팔당이라는 거는 2,600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수돗물인데, 이런 거를 가만히 놔둔다는 것이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기농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오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놀란 것은 이 한국의 환경단체의 수준은 뭐냐 하면 하천 바닥에 있는 저질토를 떠다가 텔레비에 그 카메라맨이 쫓아가서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시꺼머니까 이게 오염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오히려 모래보다도 시꺼먼 이런데 미생물들이 훨씬 많이 살아서 정화작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그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어떤 그 과학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텔레비에 나오면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놀라울 거는 이런 거예요. 4대강 사업의 그 부산 재판에서요. 어느 한 교수가 제시한 반대 논리는 뭐냐면 이 사진은요. 목사님이 찍은 거예요. 한 목사가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보면 새가 있는데 물고기가 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봐라 물고기가 죽을 정도로 지금 그 한강 하류의 수질이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자료 없이 더군다나 4대강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교수가 이런 목사의 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말입니다.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물고기가 먹으려고 잡아놨다가 그냥 잠깐 좀 쉬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그래서 그 이분들이 BOD하고 용존산소를 조사를 했는데 용존산소가 거의 포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사진만 찍어다가 나쁘니까 안 된다는 선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실식지를 가져다가 놓고 보를 건설하기 전하고 후하고 수질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 여러분들 계속 여름에 가뭄이 들면 수질이 나빠졌다가 또 비가 많이 오면 수질이 좋아지고 그렇게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요. 지금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팔당댐이고 팔당대교고 이 밝은 청색으로 된 것이 그 한강의 그 수질인데 왕수천이나 덕풍천 이런 데는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럼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훨씬 나빠져야 되는데 이 잠실 수중보에서의 수질이 강동대교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탄천 때문에 특도에서 수질이 좀 나빠졌다가 굴포천, 안양천 굉장히 오염 많이 됐는데 신곡 수중보에서 딱 수질 조사를 해보면 3.7로 낮아진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보를 막았다 그러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그 대장균 수를 조사한 보도가 한 4, 5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가 있으면 보에서는 그 대장균 수치가 굉장히 떨어진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라면 학자로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신곡 수중보도 지금 계속 수질이 좋아지고 있죠. 제가 그러면 수질이 그럼 한국만 그러느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다음수 대수층의 수량이 30%에서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댐 건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염된 지하수가 희석 효과로 수질 개선이 됐고 이 댐 건설을 했는데 댐 건설 이전에 그 COD 여러 지점에서 한 것인데 댐 건설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질이 향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이게 무슨 환경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대적인 반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발생이 하나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반대를 했는데 2년 뒤에 슬그머니 야간 도주를 했다라는 그런 그 보도를 이 슬로바니아에 있는 젠스키 교수가 했습니다. 또한 그 일반 세균 변화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변화가 크지요. 그런데 댐 건설을 하자마자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댐 건설하고 보 건설했다고 무조건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은 자료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반대하는 교수들한테 수질이 나빠진 자료가 있으면 보여줘라.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개 토론에서 텔레비 녹화까지 하다가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시를 안 했는데 제시를 한번 해라. 아직도 제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동에 넘어가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자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아하게 생 개체인데 서로 모여 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험악한 게 생긴 형태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이 뭐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선동과 똑같은 그 선상에 있고 특히 지금 730 그 재보선이 가까우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지 않나 하는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보시고 정말로 이 큰빛 이끼벌레가 한국의 하천에 큰 재앙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는 공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는요 논문도 별로 없어요. 왜냐? 5억 년이나 됐고 전혀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도 좋아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서식을 하다가도 홍수 한 번만 나면 다 씻겨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단체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자라가지고 씻겨 내려가면 그것이 썩어가지고 수질 오염을 야기시킨다고 그러는데 결국 거기에 있는 탄소는 이 큰빛 이끼벌레가 가지고 있는 탄소는 유기물,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빨아들여서 성장을 한 거니까 그냥 죽어서 썩어서 나오면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싹 씻겨 내려가지. 한국의 하천은요, 홍수만 나면 매년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그 큰빛 이끼벌레가 그렇게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장마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이런 것이지 보통 때에는 4대강에서 살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하시고요. 이런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